이 백년 대계라는 말처럼 이 아이들 교육은 정권이나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됐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구조적 한계 속에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교육 현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는 연속 대담. 오늘은 이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제로 반상진 전북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 국가교육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안이 통과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정식으로 출범됐습니다. 예. 지금까지의 운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우선 국민들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배경부터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제인 우리나라는 정권마다 추진하는 교육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지속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정권의 이념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계는 갈등과 분열이 지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계는 오랫동안 교육의 정책 중립성을 보장받는 초정권적인 교육정책 설계 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해왔고 국교위는 그러한 교육계의 오랜 염원을 담아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현재 국교위는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고 초정권적 독립기구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교육 지배구조는 교육정책을 포괄적으로 계획 수립하는 국교위하고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교육부로 이완화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새로운 교육의 도전 과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국교위의 핵심 업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육과정을 재개정하고 그리고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한마디로 국민과 함께 수기과정을 통해 포괄적인 교육정책을 개발하라 하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출범한 지 2년 반이 지난 지금 국교위는 기대와 다르게 교육계의 큰 실망과 비판의 중심에 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출범 이후 가시적인 성과 없이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국교위 내부의 정파적인 갈등만이 난무하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어서 큰 실망이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결국 이 국교위가 기대는 컸지만 실질적인 기능은 개전 휴업 상태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요, 비전문성과 당파성을 띈 국교위의 이 위원 구성, 그리고 지도자의 비합리적인 지도성으로 인한 국교의 운영체제의 난맥상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의제 행정위원회에 걸맞는 합의 정신보다는 일부 위원들이 지나치게 당파적 입장을 내세우거나 국교의 설립 취지와는 무관하게 교육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교육계 갈등 상황으로 그냥 비춰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몇 가지 예로서 2022년 12월에 교육부가 제안했던 2022 개정 교육과정 최종안에 자유민주주의 용어 사용과 성소수자 용어 삭제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거기에 포함하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었는데 국교위가 합의보다는 여당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의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려고 했던 외고, 특목고, 국제고 이 부분은 윤 정부에 다시 복원을 시켰는데 그에 따라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의 요구사항을 국교위가 단 한 번의 표결로 처리한 사례가 있어서 교육부의 거수기 역할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교육부가 마련했던 2028 대학 입시제도의 최종안에 대해서 개편 시안에 대해서도 국교위가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도 없이
그냥 결정을 강행한 그런 사례가 한 거수기 역할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국교위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총론과 의제 초안 정도는 마련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한 번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수기하거나 공론화 과정이 없이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국민들은 내용을 모르는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이런 형태는 기존의 정권마다 권위적으로 교육 정책을 계획하고 전혀 무엇이 다르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피할 수 없는 비판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국교육의 도입 취지가 정권에 따라 이 교육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자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되레 정치에 더 흔들리는 구조라고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나치게 당파성을 띤 비전문가로 구성된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국교회는 위원장 그리고 이 2명의 상임위원 그다음에 18명의 비상임위원 등 총 21명의 전체위원회가 있고요. 2개의 전문위원회, 5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조적으로 여당 추천위원이 과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한계이고 이거는 법안 마련할 때부터 이제 우려 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합의 정신을 요구했었는데 이거 기대는 기대로 머물렀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좀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합의되지 않는 의제가 있다면 같이 이제 국민 참여 배심원단 같은 그런 별도 기구를 구성해서 거기서 의견이 수렴되면 합의하는 방식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계속 이 특정 진영으로 결정되는 그런 룰을 범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합의되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는 보완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역대 대선마다 이 단골 공약으로 교육부 해체 뭐 이런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로 이런 이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 다 우려했듯이 지금 대통령 탄핵 이후에 기존의 문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국가 질서 붕괴, 변형적 파시즘의 등장,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국제 질서 파괴 등으로 국내적으로 정말 국민들은 이념과 가치의 혼돈, 불확실성, 그 시대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무너진 국가 모든 분야를 회복하고 복원시키는데 총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위기 국면도 적극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교육 분야도 회복과 복원 작업이 최우선 작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교육 거버넌스 논의는 국교위의 기획 역량하고 교육부의 집행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에 초점을 두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교육이 앞으로 흔들림 없이 가려면 이 국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국교위가 실질적인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2가지 큰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국교위의 교육정책 계획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직의 체질 개편하고 이 기능 확대 과제입니다. 이를테면 새롭게 교육 전문가 중심의 상근 전문위원을 도입해서 전문위원회를 확대해서 진정한 교육 전문가가 교육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내부 역량 강화 방안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2번째는 당파성을 지닌 비전문가 중심의 사람들이 교육 정책 개발보다는 심의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의사결정 구조는 반드시 혁신을 해야 됩니다. 교육 전문가 중심의 위원 구성은 당연하고요. 향후에 의사결정 체제는 공론화 수기 과정을 통해서 일단 의제를 개발하고 전문가가 그 중에서 교육 정책을 설계하고 그 설계된 내용에 대해서 교육 정책을 또 한번 영향평가하는 단계적 절차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 단계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국민 참여 배심원과 같은 조직을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서 의견이 수렴되면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정권이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국교위를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